안녕하세요. 마님 인사 올립니다. 15일 토요게이자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오징어 게임 M이상 획득이 증명한 작품 승부의 시대 뒤늦은 일본에도 만회의 길입니다. M이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과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의 성공을 되짚어보며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다는 칼럼인데요. 일본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군요. 댓글 반응은 영 탐탁지 않은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이 할리우드에서 점점 위상을 높이고 있다. 2년 전에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바꿨지만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에미상의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것이다. 외국어 작품이 또 한국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큰 뉴스지만 결코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오징어 게임 이정재는 올해 초에도 전미 영화 배우 조합상과 방송영화 비평가 협회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황동혁의 감독상 수상도 석세션이 예상대로 작품상, 각 본상을 받은 이상 그나마 하나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납득이 된다.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영어로 수상 스피치를 한 것도 특별할 만하다. 황동혁은 이번 작품이 미상 후보에 오른 이후 제가 역사를 바꾼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혼자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라며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 영화로서 에미상을 받은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수상 연설에서 밝혔다. 시즌2도 제작 예정. 오징어 게임은 이미 두 번째 시즌의 제작 계획이 나왔고 물론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이 다시 에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또 에미상에 한정하지 않고 이번 작품에 대해 히트로 세상에 알려진 이들을 향후 다른 상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재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연으로 결정된 사실이 보도됐다. 그에게는 실제로 여러 제안들이 쏟아졌고 그 중에서 심사숙고해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여우 조연 부문 후보에 오른 정호연도 조 탈보트 감독의 영화 더거버니스에서 릴리 로즈 뎁과 함께 출연한다. 오징어 게임의 이 둘은 이번 에미상에서 시상자로도 활약해 할리우드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어쨌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연이은 쾌거는 엔터테인먼트계가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7년여 동안 할리우드에서는 오스카 후보자가 백인 투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아카데미가 앞장서는 형태로 다양성에 대한 노력을 이어왔다. 주요 캐스팅에 유색 인종을 포함하는 등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미있으면 인종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결국 불필요했던 것이다. 출연자가 어떤 인종이든 작품이 재미있으면 많이 본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은 증명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아카데미 자체가 다양화를 추진하면서 투표자로 외국인이 늘어난 점을 자주 꼽았다. 필자도 당시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영화가 순수하게 재미있었다는 사실이 간과됐던 것 같다. 기생충은 전 세계에서 2억 6,200만 달러 업치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결코 처음부터 세계 재패를 노린 것이 아니었다. 넷플릭스도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재밌다는 입소문을 타자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돈을 벌어들이는 히트가 이뤄진 것이다. 즉,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큰 힘은 재미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한 방에 끝내지 말고 계속 만들어야 한다. 오징어 게임 덕택에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이 늘면서 붐도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키며 선순환을 일으킨다. 일본에는 애니메이션 문화가 있고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하는 등 권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실사 작품에서는 한국처럼 기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어워드 시즌에서 드라이브 마이카가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 자체에 대한 기대를 느끼게 하지 못한 것은 다음에 또 뭔가가 나올 거라는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보여줬듯이 할리우드와 세계는 지금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을 만들면 단숨에 세계에 전파된다.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작품이 찾아올까? 설레는 시대가 왔음을 느낀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흔히들 일본은 국내용만 만든다고 말한다. 기획사의 의도로 주연이 결정되고 주연을 위한 각본이 정해지고 마지막에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정해진다. 한국이 전에 세계에 나가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관객의 의식을 먼저 바꾸지 않을까? 노래도 부르지 못하는 가수, 연기도 못하는 배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연으로 발탁됐다는 기사가 계속 나온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지탱해주는 건 주체성 없는 시청자들이다. 자신의 눈이나 감성 기준으로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비판할 수 있는 관객을 키워야 한다. 중요한 건 재미없는 콘텐츠를 그냥 용인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해외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부터 일본은 시작해야 한다. 오징어 게임은 주목도가 높죠. 그만큼 속편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부담이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1은 일본 만화에서 힌트를 얻어 의표를 찔렀죠.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배경이라는 논평이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즌1처럼 단순한 데스게임으로 나간다면 팬들은 또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와 데스게임의 연관성이 잘 들어맞지 않으면 기세가 꺾이고 김 빠진 탄산처럼 될 겁니다. 꽤 어려울 것 같네요. 일본에도 훌륭한 감독이나 캐스트, 각본가가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기업 소속사나 스폰서의 영향이 강합니다. 젊은 배우나 여배우, 아이돌만을 강요하고 연예 드라마나 학원물만 넘쳐나니 TV를 안 보는 젊은이가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결코 꽃미남이나 그리 예쁘지도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했지만 연기력과 훌륭한 각본으로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도 그렇고 외모보다는 연기력과 좋은 각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일본의 드라이브 마이카도 연예기획사의 압력이 아닌 실력으로 다져진 배우들을 캐스팅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시장의 목표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본은 엔터테인먼트계도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파워에 기대다가는 아무도 보지 않게 됩니다. 일단 아이돌 밀어붙이기부터 그만둡시다.